기본 넣고. 내가 순간 당황했어. 그리고 저희가 책이나 이런 게 이거 내부 설명 안 해도 돼. 외부만 그래서 하는데 저희하고 비슷하냐? 내부만 제일 알지 알아요. 이거는 포털이 아니라 프로앱만 넣는 거고. 여기 있어요. 프로앱이랑 포털이랑 차이를 모르나 보네. 우리 뭐 지난주에 그랬죠. 구글에서 한번 만난다고. 근데 이러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왜 사람 나보네. 홍근이 형은 웬만하면 안 오는데. 야, 우리 오빠 지금 이번에 나 발령 나가지고 울고 있어 지금. 왠지 알아? 저기 사람 나와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울고 있어 지금. 나 발령 나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알겠어.
매출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 내가 주요 지사들이 하고 싶어 했을 때 내가 같은데 남는 사람들은 세상성을 그래서 할머니가 너 가만히 있는 내가 근데 안 된다. 지금 근데 개인도 김민수 그다음 정규식 저기 한국에서 없어. 그다음에 오늘 멤버 모집 중. 똥술 먹게 이민찬. 저기 태훈이하고 저기 혜진이 있잖아. 아 무섭다. 고용리 좀 저기 부십하고 있대. 다 됐어. 매치 기현 있잖아. 오늘 기현 같이 안 마셨어. 한번 주시고 매치 쪽에 다 일반적인 게 뭐가 일반적인 게 뭐죠? 그 미가돈 맨날 10분으로 아니 쟤는 어차피 일차가 자기 일차밖에 안 했잖아. 다 아쉬운 거야. 쟤가.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2차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쟤는 안 가니까 아쉬운 거야. 원래 1차 다 끝났잖아요. 일찍 보내드렸어요. 제가 원래 2차 다 뒤졌어 오늘. 아 이상미 일정부터 시작했다. 도사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승남이한테 물어봐. 강북도 어디 지금 타등도 잘 그게 안 돼. 그게 안 될 것 같아. 잘 쉬었습니까? 네. 후반부 시작해 볼까요? 예. 참고로 저는 이제 끝나고 5시부터 강우희 총괄장님이 주관하시는 부진 지점장 회의를 가야 하므로 김동규 지점장님처럼 늦게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칼같이 끝내야 됩니다. 더 좋으시죠? 네. 이제 후반부 시작은 설계 매니저의 역할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정보 파악 및 전달 이 두 가지가 있겠죠.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대리점에 전달하는 게 있겠고 반대로 대리점의 상황을 회사에 전달하는 게 있을 겁니다. 현장에 있으니까. 일단 회사 제공 정보 파악 및 전달 이거는 인수지침이 매달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2010년에 여기 CLC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몇 달 동안 인수지침 변경도 없고 뭐 1년 동안 없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특히나 주식시장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다음 달에 갑자기 확 뭐가 나오고 튀어나오고 월 중에도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매니저들 머릿속도 뒤죽박죽 엉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앞에 말씀드린 부지점장이나 지점장이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도 자료가 계속 나오지만 매니저 입장에서도 타사 것도 막 외워서 막 알려줘야 돼. 나도 알고 있어야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우리 게 또 계속 바뀌네.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듯이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특히나 핵심적인 인수지침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달 이제 시작하시면 아시겠지만 월 초부터 압박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작한 지 4일 마감한 거 이렇게 그 결과로 저 회의가잖아요. 월 초 지금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네, 월 초부터 요즘 회사 상황이 그렇습니다. 힘들겠죠? 잘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게 매니저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 설계 매니저들은 당장 1일에 출근했는데 1일 막 9시에 요청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설계해줘야 되잖아요. 지침에 맞게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달 같은 경우도 신담보가 나왔어요. 롯데가 부정매 신담비가 나왔는데 그 담보가 뭔지 어떨 때 지급되는지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도 숙지를 잘 하시고 자료를 보통 저는 만들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전달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뭐 의문점 남는 게 없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 매니저 현장에서 일선에서 안내를 하고 그 설계해 주신 게 고객한테 가니까 굉장히 정확해야겠죠. 그리고 숙지된 내용에 대해서 지점의 방향에 맞춰 현장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을 좀 튼 상황이 오래 발생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틀었으니까 매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방향 맞춰서 또 매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매출을 누가 해요? 저는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교육 매니저와 합심해서 설계 매니저들을 분명하고 설계 매니저들은 일반형이 이래서 좋아요. 롯데 상품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좋아요. 계속해서 이 방향 맞춰서 현장에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타사 대비 롯데 이 상품은 이래서 좋다를 계속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달에 또 롯데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시상이 이제 이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운영될 시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L클럽이라는 게 생겼어요. 메리츠에서 메리츠 클럽을 운영을 했거든요.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시상률이 제일 높다고. 근데 이름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L클럽이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내년도 이제 운영이 전체적으로 되는 거고 그런 게 나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할까요? 리플렛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시상한 일단은 지사마다 돌아다니고 매일 출근하는 분들을 설매님들이니까 설매님들이 그 출력물을 그 지사에서 뽑아요. 그냥 한두 장이니까 거기에서 프린트물을 뽑아서 시상한 붙여놓는 대리점마다 가면 붙여놓은 칸이 있습니다. 거기 붙이는데 이번 달은 저희 이재훈 책임님이 저희 공부 거 크게 뽑아줬어요. 여러 장을 막 이제 시상이 좋으니까 막 뽑아서 그거를 문마다 붙여놓습니다. 게시판 말고. 네. 근데 문에 내 사무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사장이야. 내 사무실인데 갑자기 내가 허락하지도 않은데 롯데 매니저가 와서 혹은 롯데 지점장이 와서 게시판 저기 다 붙어있는데 얘만 출입문 여기에 잘 보이는데 잘 보이라고 붙여놨어요. 허락하겠어요? 허락하기 싫을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죠. 허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 되니까. 돈 되니까. 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메리츠도 돈이 되는데 왜 롯데만 붙여주는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지점장이 잘해야죠.
관계를 잘 쌓아야 돼요. 아, 공장님 이거 하나 붙일게요. 돈을 붙일게요. 아, 이거 마음대로 붙여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붙였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치님은 지금 오래 있었잖아요. 5년 되니까 이제 그냥 본부장님 이거 붙일게요. 에? 이러고 말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붙였어요. 근데 와서 떼요. 그냥. 내 허락도 없이. 난 붙였는데. 얼굴 붙였는데. 그런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 사무실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무실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과 공유님의 역할이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설매님들이. 내가 설매님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두커피를 뽑아 먹을 수 있게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매니저님들은 시상한 부차 그리고 시상한이 바뀌면 그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제가 지사에 아메바사처럼 딱 등장했는데 우리 설매가 딱 있어요. 게시판을 봤는데 12월인데 11월까지 아직 붙어있어. 12월 지금 중순인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굉장히 서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설매님이 각자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게 왜 붙어있지? 붙인다고 붙였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설매님의 역할 중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서 현장에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시상한, 부차, 그리고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이분은 도배를 했어요. 우리 거. 여기 총 8장 붙일 수 있는데 8장 중에 4장을 우리 위해서 거를 붙였습니다. 진짜예요. 전체를 찍었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두 번째, 대리점의 지사 상황들. 대리점과 지사의 상황, 그러니까 그 용어는 어떻게 개념이 잡히셨죠? 아시죠? 대리점은 회사고 그 안에 있는 지점이 지사인 거잖아요. 대리점 지사 상황 정보 파악 및 전달.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뭐 금속법도 생겼고 저희 이제 방송 DB 방송 관련해서 심의가 이제 규정이 생겼고 강화가 되면서 DB 영업을 하던 곳들,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나서 소비자가 전화해서 들어온 DB를 가지고 영업하던 곳들이 이제 제재가 생기면서 DB가 이제 창출이 안 되니까 그 설계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요. 오늘도 저 한 군데에서 15명이 다른 데로 간대요. 제가 담당하는 데. 이런 게 자꾸 발생됩니다. 이걸 누가 알려줘요? 설계 매니저가 현장에서. 이거를 제가 가서 다 파악하면 좋겠지만 제가 다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제가 아침에 교육하고 지사 2군데 갔다가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근데 매니저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루에 40군데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설매님들이 알려주는데 오늘 설계 매니저가 알려주신 정보는 옆에 계시는 DB 매니저가 알려줄게요. 여기 15명 나갔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설매님들이 저희보다 사실 같이 옆에서 일하는 타사 매니저들하고 더 오랜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굉장히 친숙도가 좋아요. 뭐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허위 정보도 있습니다. 틀린 정보들 막 줘요. 오늘도 아까 뭐 어디 확진자가 발생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나 그날 안 가길 잘했네 했더니 좀 있다가 그거 아니래요. 잘못된 정보래요.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게 설매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게 지점장이든 규매든 굉장히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 간 사용인 조직 이동이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동태에 대한 이번에 여기 또 이동할 것 같아요. 저 오늘 전화번호 10개 지웠어요. 저기로 가셨대요. 이런 게 요즘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대리점 지사장들도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회사 정보를 사용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사용인들의 정보를 회사에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설계 동료 및 지원인데 일단은
출근 시에 지사 전체 인사를 하셔야 돼요. 설계 매니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롯데 지점장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롯데 지점장님 오래되면 안녕하세요만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롯데 지점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설계 매니저, 교육 매니저 누구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려야 되는 거겠죠.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출근 시 지사 전체 인사를 하셔야 되고 출근 알림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설계 매니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늘 매출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영향을 주겠죠. 완전 주겠죠. 근데 회사 지사마다 대리점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어디는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상품이 좋았어요. 엄청 뭐 업계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매니저를 막 배치를 했는데 여기 매니저 A, B, C가 있어요. A의 배치를 막 해갖고 일주일에 3일 이상 여기는 해야 됩니다 했어요. 그때 매출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착각을 했죠. 3일 이상 하니까 잘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상품이 조금 이제 타사가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매니저가 일주일에 하루 오는데 뭐지? 3일 가서 나온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사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사용인마다 다 달라요. 매니저가 있어서 하는 데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겠지만 어떤 데는 매니저가 자주 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사마다 진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연령대가 높은 조직일수록 매니저가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설계를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니저 직원이 제일 빠른데 심사가 제일 빠른데 이런 데를 찾아요. 근데 젊은 조직일수록 내가 설계할 줄 아는데 그래서 막 비교를 해요. 냉정하게. 나는 젊으니까 스마트. 고객님 저는 스마트하게 10분들 비교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매니저가 빠르게 해줘도 빠르게 1번으로 온 거고 2번, 3번 다 기다려요. 자기가 해보기도 하고. 지사마다 성향은 다 다르지만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인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출근해서 매니저 오늘 지원 가능합니다를 알리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겠죠. 저 왔어요. 주세요. 알려야 되는 거고 지침이나 시사항 변경사항 발생 시에 각각 지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점 매니저님 중에 제가 5년이 됐는데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분한테 매니저님이 이 지점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이 90차월이에요. 매니저가 90차월. 롯데 금융센터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송하순 매니저님이고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전 매니저님 안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90차월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불시에 가더라도 뒤에서 지켜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설계사분들이 쫙 앉아 계시잖아요. PC 앞에 쫙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롯데 매니저 왔습니다. 설계해 주시고요. 오늘 이번 달에 저희 부정맥 나왔고요. 부정맥 I49도 하고 저희가 뭐 신작 판막도 하고 저희가 지금 업계에서 가장 넓은 범위로 부정맥을 보장을 합니다. 이런 거를 바뀔 때마다 마치 교육 매니저가 교육하듯이 설계 매니저가 브리핑을 해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하니까 다른 매니저들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또 새로 하시니까 매니저님들 새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때 애초에 롤을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마다 지사 가셔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한번 지침 사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할 때는 개별 안내를 하셔야겠지만 뭐 카톡이나 문자나 그리고 설계 동료는 당연히 우리가 뭐 설계 매니저님들 기본이겠죠. 대면 안내 직접 얼굴 맞닥뜨리고 할 때에는 감사 장점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판촉물 같은 게 막 나오면 매니저님들한테 여러분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물량 공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롯데리아 정보관 하거든요. 좋잖아요. 끼니 때울 수 있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새우버거. 그 새우버거
혹시 아세요? 새우 알러지 있는 사람이 롯데리아 새우버거를 먹으면 멀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 롯데 새우버거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친숙해지면서 강사 장점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겠죠. 그리고 전산에 단체 문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지사별로 내가 로그인한 다음에 뭐 마루한 본부 지사 이름도 어렵죠. 딱 하면은 사용인들이 쫙 뜹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남 에이전시 1지점 딱 넣으면 내가 맡은 지사가 쫙 나와요. 클릭 한번 하고 지사명 옆에 클릭하고 문자 누르면 그 지사의 단체 문자가 와요. 그거를 매니저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단체 문자 한 번씩 보내는 거는 하루의 일과처럼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문자보다는 저 같아도 문자가 이렇게 오면 스팸 문자도 많고 하니까 돌리거든요. 카톡은 상대방 보낸 사람이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볼 수가 있고 이미지화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카톡을 많이 활용합니다. 10명씩 보내고 뒤로 갔다 10명 보내고 뒤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매니저들한테 이 방법을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매니저들도 되도록이면 이미지 발송이 가능한 카카오톡으로 안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속 달성 시상이 회사마다 다 있어요. 롯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메리츠 클럽에 대항하는 L클럽 시상도 연속 달성 시상이에요. 지난달 10만 원 이상 했으면 이번 달 한 대로 또 나가요. 이런 시상인데 그거를 현황을 알아야 본인이 하잖아요. 난 롯데도 팔고 메리츠도 팔고 KB도 팔고 롯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 챙겨주네? 아 롯데 지난달 10만 원 했는데 이번 달 5만 원 했네? 5만 원 더 해야지? 이런 걸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셔야 되지만 제일 일선에 있는 우리 설계 매니저님들이 사용인별 시상 달성이나 현황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독려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활동 보고 및 특이사항 보고인데요. 일단 출근 시에는 출근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오늘 여기 왔습니다. 서로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따뜻하네요. 오늘은 여기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L클럽으로 같이 독려해봐요. 이번 달에 무조건 10만 원씩 만드는 걸로 해봐요. 이렇게 하면 매니저들 화이팅 막 오늘 이모티콘만 막 올라와. 그런 다음에 사무실 지사에 도착하면 여기 출근했습니다. 출근 완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러면 오늘 출근했더니 오늘 여기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출근길에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으로 리플렛을 배포를 하는데 리플렛은 며칠에 한 번씩 정해집니다. 지휘지원팀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 교육 매니저님들이 만든 거 리플렛을 다 취합을 하거든요. 수시로 만들어요. 저희가 만들면 취합해서 그거를 전체방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매니저님들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취향 저격된 거 그거를 골라서 매일 뿌리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뿌린 거를 가끔은 총괄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뿌린 거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인들한테 어떻게 쫙 보내는지, 몇 명한테 보내는지 이런 거를 캡처해서 보내줄 때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자발적으로 리플렛 배포를 출근길에 하고 몇 초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봤더니 우리 교육은 아닌데 KB에서 와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럼 설계 매니저가 현장에서 교육을 듣고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 KB에서 이렇게 교육하네요. 제가 한번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농협지점 부지점장이 롯데 상품을 까는 거예요. RBC 비율이 없다는 전에 회사도 가고 한 거예요. 그 매니저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진짜 상대 너무 어긋난 것 같아요. 누굽니까?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등치 2만 원. 아니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상대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등치 있는 이만한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 됐는데 일단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아니까 대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희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RBC 비율에 대한 오해를 제가 딱 이제 해명을 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설계 매니저님들이 타사에서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된다면 저희가 영업적으로 활용이 너무 좋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근 시에도 활동 보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금일 활동 뭘 했는지를 알려주고 지사 반응 어땠는지 설계량. 특히나 월초에는 뭐가 바뀌었는데 나는 교육을 하지만 실제로 한 명 한 명의 반응은 이제 여기가 전부잖아요. 내가 교육한 거. 설계 매니저님들 저희 중에 5명인데 5분이 각각의 반응들을 막 알려줘요. 아 부정맥이 나왔는데 무해제는 조금 들어가가지고 반응이 이러네요. 아 그래도 뭘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나왔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막 이런 반응들을 하나하나 취합하면 아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지사를 공략할 때 좋겠구나 이런 컨셉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퇴근 시 활동 보고도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퇴근하면서 다들 짐 쌌어요. 여기 짐 쌌어요. 이제 내일부터 출근 안 한대요. 뭐 내일 워크샵 다 간대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퇴근 시 활동 보고 반드시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이사항 보고인데 사용일별 이제 사용일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현장에서 팀장님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들으셨죠? 다 팀장님이래요. 희한하잖아요. 저는 지휘 처음 왔을 때 너무 희한했는데 팀원이 없는데 팀장이에요. 팀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했는데. 네, 아무튼 그 팀장님들별로 선호하는 상품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느 팀장님은 요즘에 갑자기 표적항암에 꽂혀가지고 표적항암 진단비만 막 판대요. 내년에 신포괄수까지 막 이런 걸 갑자기 막 그 기사에 꽂혀가지고 막 그것만 하니까 그분은 롯데 상품에서 표적항암 뭐가 있는지 그것만 막 알려주고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선호 상품 알려주고 또 하나는 매출 추이는 이제 타사와 당사 매출 추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흥국 매니저만 바빠요. 요즘에 DB 매니저하고 저거 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흥국을 왜 파는지. 그러면 이제 그 지사장 만나가지고 제가 또 얘기할 거리가 생기겠죠. 그럼 뭐 해주면 되는지. 흥국 주점장이 이번에 뭐 피자를 쌌대요. 아 그러면 저는 피치콜 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줄 수 있게 정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사별로 지사 내 갈등, 요 팀장님하고 요 팀장님이 싸웠어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네. 어떤 지사의 그 본부라고 부르는데 그 본부에 한 줄 한 줄 지점장들이 있는데 그 지점장 한 명이 저희 매니저를 엄청 아껴주세요. 근데 우리 매니저를 누군가 와서 못 살게 부르는 거예요. 설계 의뢰를 주는데 그냥 이건 글씨가 무슨 뭐 정기형인지 최기형인지 모를 글씨로 막 써서 막 주고 뭐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써서 주는 거예요. 불편한데 그걸 이만큼 줬대요. 20명 걸 줬대요. 지지난달 일인데 또 제가 회장님이 저한테 이은선 팀장님이 진짜 무슨 글씨도 못 알아보겠는데 20명 거를 줬어요. 고맙네요. 그랬어요. 제가. 고맙네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글씨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짜증냈더니 옆에 유성경 지점장이 와가지고 막 이은선 팀장님 막 갑자기 멱살 잡으면서 싸우더래요. 그분이 너무 아끼니까 왜 매니저를 못 살게 부냐고. 네. 그분은 그래서 제가 롯데리아를 또 한번 세우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DB 공급 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DB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지사장이 DB 업체를 따로 뚫었다더라. 그래서 여기 DB 공급이 다음 주부터 된다더라.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DB 공급 문제,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 알려줄 수가 있고 이상징후 설계 요청권 신고 아까 그 김동규 점장 말미에 이상한 계약들이 들어와서 뭐 백만 원? 이거 철회했다고. 그거를 지금 한 달 넘게 얘기하고 있어. 너무 자랑스럽게. 핑계처럼. 네. 근데 진짜 이상징후가 있는 설계권 요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설계 매니저잖아요. 패턴이 달라. 이 사람은 갑자기 상해 사망을 다른 데는 막 많다고 난리인데 연계가 많다고 난리인데 이 사람은 상해 사망을 5억 넣었는데 적립보험료를 막 이만큼 넣었는데 뭔가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뭔가 이거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유지가 안 되거나 혹은 민원 들어오거나 할 것 같아 라는 걸 제일 먼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설계 매니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운전자 어제부터 서너 번 이렇게 저렇게 요청하신 팀장님 계신데 오늘은 상해 사망만 최대로 놓고 운전자 해달래요.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인 패턴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저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분도 남깁니다. 지원님 안녕하세요. 유일본 고필로 팀장님. 도담 설계에 들었는데 입당만 잡고 진행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한 일주일에 한 건씩은 신고합니다 해서 매니저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추천한 신고 정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셨을 때 칭찬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매니저들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한 35만 원, 원래 보통 평균 체결 금액이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근데 월납 한 35만 원 들어오면 매니저는 좋죠. 근데 그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제 피드백을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꼭 주셔야 됩니다. 예, 매니저 R&R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롤도 있지만 책임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롤을 줘야 책임감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베테랑 매니저는 신인이 들어오면 매니저 멘토링을 합니다. 항상 이쪽에 가서 많이 배우게 돼요. 리딩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인 매니저는 너무 바빠서 가르쳐준 게 그닥이었어요. 숙제 내주고 뭐뭐 했어요. 그런 거고 이 전진경 매니저라는 분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롤을 부여한 거예요. 처음부터 롤을 부여한 게 아니었어요. 보다가 이분이 가는 데가 정부가 좀 공유가 잘 된다 싶길래 제가 그럼 매니저님이 앞으로 시상안이나 이런 거 타사 공연들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아예 부여를 했고 이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박민희 매니저님이라는 분은 이분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성향이 좋아요. 항상 웃고 너무 잘 웃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요즘 매출도 줄고 급여도 줄어서 그만둬야 되나 내가 나이도 많고 해서 내가 빠져야 그래도 5명이 하던 거 4명이 매출하면 급여가 그래도 다른 데도 올라갈 거니까 그래야 되나 했을 때 이분이 매니저님 왜 그만둬요 말도 안 돼 매니저님 말고 우리 우리 어디 가서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받겠어요? 우리 열심히 해봐요 다 같이 해봐요 이렇게 이제 이런 좀 감성들도 이제 터치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긴급 인수지침 018 아까 제가 교매가 만드는 이제 지점장님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교매님들이 또 현장에서 빨리빨리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PPT를 좀 하세요. 설계 매니저 중에. 그래서 이분이 좀 하는데 지금은 글자만 딱 넣어요. 예를 들어 이번 달 부정맥 I49 포함 보이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글씨를 이쁘게 해서 딱 해요. 근데 그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딱 이미지만 나오니까. 그래서 긴급 인수지침이 변경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 불가피하게 교매님 대신에 이분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니저 휴가 취합도 교매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대신 해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어떤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도 나도 이 지점에 실적뿐만 아니라 매출뿐만 아니라 뭔가 인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역할과 함께 책임감을 같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은 아니지만 작더라도 역할을 꼭 하나씩 주시길 권고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지점장님들이 이제 매니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맵핑 파일이에요. 2021년 11월 이번 달이죠. 월, 화, 수, 목, 금, 평일, 매니저별 맵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무슨 요일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명확히 주셔야 되고 그 가는 곳의 주소를 명확히 또 주셔야 돼요. 지사들도 이사를 해요. 이사하면 이사한 거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매니저가 헷갈리지 않고 잘못된 곳에 가지도 않고 이거를 가지고 공유하기 때문에 또 서로 겹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항상 지사를 모든 곳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봐야 송하숙 매니저님 기준으로 하이브리드하고 위치랑 두 군데만 가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담당한 거는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죠. 다른 데도. 그래서
설계 지원 매니저 매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 6개월에 한 건 정도 들어오는 지사들도 있어요. 그럼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매니저 매핑 이런 식으로 공지가 아예 이미지화돼서 돼 있지 않다면 서로 싸움도 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싸움은 안 나도 괜히 빈정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건 한 건이 소중할 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줬더니 또 얘 거래. 내 건데 얘가 했대.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점주인들이 매핑을 잘 해주셔야 되고 매핑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저는 언제까지 내 거가 아니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니저. 내가 이 지사를 저도 강남일 지점이 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지사를 2년 동안 했다고 해서 다른 매니저가 여기를 담당하지 못할 이런 법이 없거든요. 그죠? 아닌가요?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매니저 매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점장의 권한이에요. 이 매니저님은 여기 ABC 담당이시고 B 매니저님은 D, E, F 담당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건데 그거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좀 바꿀 수 있게 여러분들이 권한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방법의 중요성. 이거는 적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는 특히 시상 관련해서 시상은 항상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때까지 이만큼 맞추셔야 됩니다가 있는데 그게 얼만큼 됐는지 매니저가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전사는 외부망에서는 엑셀 다운로드가 안 돼요. 한 명 한 명 이 사용인 코드를 5코드를 넣어서 조회를 해야 이 사람의 이번 달 실적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언제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점장이 내부망 통해서 산출을 해서 매번 시상 달성 현황을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떤 시상의 마감이다라고 하면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지금부터 짜야 돼요. 매출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시상 달성 구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사람도 어떻게든 이거 달성하려고 합니다. 매출 5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짜서. 그래서 저는 매니저들한테 짜야 됩니다. 이번 주 쪼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팀장님들 다 쫌니다 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분들한테 이거 남았습니다. 무조건 알리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당일 목표를 반드시 제시를 여러분들이 매니저님들한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일 이걸 그러니까 오늘이 말일이다라고 하면 다음 달 변경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뭐 부정맥이 출시가 됩니다. 네, 부정맥은 이러이러한 거고 네, 스터디 때 얘기하겠지만 대충 일단 이런 내용이고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판매하면 됩니다. 네, 이런 걸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요. 매니저들도 사람이에요. 감성, 터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분은 저 몰랐어요. 그분이 커피를 안 드시는지. 근데 나도 모르게 2달 동안 커피만 보낸 거예요. 매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걸로 바꿔주겠죠. 물론 바꿔주실 수 있지만 웃긴 거 하나는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상품권 가지고 자몽허니 블랙티를 마실 수 있죠. 차에 결제하고. 엔젤리노스는 분명한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다될 건데요. 추가 잘해야 돼. 예전 얘기. 그 금액만 이상 쓰면 예전에 그랬어요. 한 3년 전인가 그때 희한하더라고. 정해져 있는 것만 먹어야 된다길래 그다음부터 계속 스타벅스만 보냈는데 어찌됐든 이왕이면 바꿔 드실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이분이 좋아하는 거 이분은 이것만 드시네 하고 보내면 매니저가 되게 좋아요. 나 신경 써주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매니저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분이 손목이 너무 아프대요. 마우스를 계속 만지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대 선물을 따로 드렸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정서 관리를 계속 끊임없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대리점에 간식을 배달할 때가 있어요. 어제 제가 한 지사의 실수를 좀 해가지고 지난주에 미안한 일이 좀 있었어요.
일정을 좀 못 맞췄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 4시쯤에 피자 배달을 시켰습니다 거기. 근데 그냥 시킨 게 아니라 매니저가 거기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본 거예요. 제가 못 가는 상황이었고 매니저가 거기 가는 날이니까 매니저 앞으로 피자를 보내면 매니저가 아 저희 지원자님이 쏘신 거예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사에 배달을 시킬 때 우리 사람이 꼭 가 있어야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리점 배달 간식 이거 보낼 때에도 가급적 매니저 일정에 맞춰서 공유된 간식을 보내고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니저 관리 방법이 중요성. 저예요. 기억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잘 못하죠. 이번 달은 그래도 연말이니까 송년회를 해야겠지만 매달 다른 컨셉으로 일단은 진행을 그동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같이 영화 샤롯대 시어터 빌려가지고 영화를 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저기에요 잠실 롯데타워 전망대 올라가서 했더니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